안녕하세요. 인문예술 감성지능 강의를 맡고 있는 김근혜입니다. 3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까지 잘 들으셨나요? 네. 3주차는요, 2주차 내용에 이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학습 목표고요. 또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은 통계적 기준과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통계적 기준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행동의 특성은 대부분 정상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어떤 특성이 정상적인지에 대한 여부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집단의 평균에서 여기 곡선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성격처럼 주관적으로 측정해야 할 때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상적 기준은 어떤 특성이 비정상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 진단 기준과 다면적 인성 검사와 같은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 특성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므로 심리 검사나 면접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판단해야 하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기준에서는 어떤 특성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와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근거한 평가인데요.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이 정상적인 시대에도 있었고 또 문화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의 특성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작. 네, 맞습니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격. 두 번째,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주 좋습니다. 비대면 수업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수업해서 아주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수업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습니다. 신뢰에 근거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수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건강한 것에 대한 기준 네 번째 시작. 네, 잘했습니다. 귀로만 이렇게 듣는 수업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도 이렇게 우리 중요한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력의 실현과 사회적 공헌 이 네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하네요. 자, 감정에 너무 휘둘리거나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을 잘 대처하게 되는 그러한 성격이 건강성의 기준 하나가 됩니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너무 자신에 대해서 과대 해석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현재 모습에서 자신의 장점과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나는 나에게 어떤 이익을 미칠까 이런 거 보다는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요.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 기대를 충족시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건강성의 기준은 신뢰에 근거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주어진 현실을 탓하기보다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잠재력을 활용을 하여 그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능력을 제공하여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는 것. 잠재력의 실현과 사회적 공헌. 이 네 가지의 기준이 건강성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리고 몇 가지에 해당되십니까? 자, 이렇게 손을 꺼내어서 여러분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하나 해당됩니다. 2개 해당됩니다. 3개 해당됩니다. 4개 해당됩니다. 표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예,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격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뢰에 근거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의 실현과 사회적 공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건강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통계적 기준, 임상적으로 판단하는 기준, 사회문화적 기준이 있었고 우리 건강성의 기준은 또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네, 지금 3주차 첫 번째 시장 시작하는데요. 2주차 전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연적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거기를 도달하는 그 길에 지금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대처하는가가 필요한데 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자, 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다이어트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수 있지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자, 만들어 봅시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스트레스가 있지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 담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담으셨죠. 여기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우리 공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튕겨볼까요? 하나, 둘, 셋.
올라갔다가 다시 내 손에 떨어지는 것 같나요? 자, 이제는 하나, 둘, 셋 하면 그 스트레스를 다시 받지 않고 날려버립시다. 자,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저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즐거운 시간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저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 스트레스를 나한테 이만큼 있어요. 자, 공처럼 던져서 한번 날려보고 그 던진 이후에는 제 마음이 좀 텅 비는 느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날아갔기를. 스트레스가 날아갔기를. 자,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신체적 스트레스도 있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있는데,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같은 상황이라도 쉽게 짜증이 낼 수 있고요. 또 경쟁적인 성격이면 스트레스와 더 가까울 수 있고요. 또 심혈관 질병, 신체적으로 더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좋지 않으면 또 심리적 스트레스가 함께 오고, 또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으면 신체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 모두 잘 관리해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의 특징 두 번째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은 어떤 스트레스가 더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는가, 그거보다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술에 대한 공포는 이 수술을 이제 건강해지려고 수술 받는 거지. 지금 발견해서 다행이야. 얼른 수술 받고 나는 건강해져야지 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내가 이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부터 시작해서 수술을 얼마나 나에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르다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의 영향은요, 누적됩니다. 이렇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이 이혼, 또 더운 날씨가 또 짜증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는 누적이 된다.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는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잠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연속선 상에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난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느끼게 되면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쇼크 트라우마나 발달 관계 트라우마와 다른 것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잘 대처하는 방법을 이렇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트라우마만큼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 유의해야 된다는 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나만 겪는 불행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부는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거를 극복한 이후에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스트레스를 참거나 무시하기보다는 마음이나 행동을 조절해서 상황을 변화시켜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면은 대처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자, 다음 교재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면 항상 느꼈다 싶으면 3점에 체크하시고, 자주 느꼈다 하면 2번에 체크하시고, 가끔 느꼈다 1번에 체크하시고, 전혀 없었다 하면 0에 체크하시는 겁니다. 자, 심리적 스트레스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더하기를 다 해서 합산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몇 점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1. 매우 긴장되거나 불안하였다. 체크하셨습니까? 항상 느꼈으면 3, 자주 느꼈으면 2, 가끔 느꼈으면 1, 전혀 없었다는 0. 자, 2. 기분이 매우 동요되었다. 체크하셨습니까? 기분이 매우 이렇게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합니다. 사소한 일에 매우 신경질적이었다. 자, 4. 무기력감이나 나약함을 느꼈다. 5. 침착하지 못하고 초조했다. 6. 아침까지 피로가 남고 일할 힘이 나지 않았다. 7. 화가 나서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8.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9. 심각한 고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체크하셨습니까? 자, 10번째 문항 합니다. 10.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욕구 불만에 빠졌다. 항상 느꼈으면 3, 자주 느꼈으면 2, 가끔 느꼈으면 1, 전혀 없었다는 0. 자, 10번.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욕구 불만에 빠졌다. 체크하셨습니까? 네. 11. 어떤 일에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12.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13. 남의 시선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14.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15.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도 편안하지 않았다. 체크하시고 더해 보십시오. 몇 점인지. 자, 심리적 스트레스 우리가 체크를 해 보았는데요. 이 합산 점수가 12점 이하면 평균 수준이고 13점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20점 이상이면 관리가 요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트레스 체크하시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과도한 경쟁과 일자리 격차로 인해서 취업난이 아주 심각하지요. 그리고 30, 40대는 높은 결혼 비용과 사교육비, 집값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고요. 50, 60대는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어떤 관혼 상제비나 노후 불안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인의 81%가 스트레스를 자주 혹은 때때로 느낀다고 답변을 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표를 보시면요, 자,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기 때는 대학 진학이 가장 높고, 청년기에는 상사 및 동료와 관계, 내 집 마련, 결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 그다음에 장년기는 노후 불안, 가계빚, 그다음 노년기에는 사별, 신체적 질병 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뇌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감각 정보나 내부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 감정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재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 가소성이라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계속 걱정을 하면 이게 편도체, 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편도체가 반복 활성화되어서 걱정을 하면 그 걱정을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계속 걱정만 하면 그 걱정하는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서 다시 또 불안을 일으키고, 불안을 더 유발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더 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에서 시작해서 부정적인 것을 더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험도 반복되면 미래에 하기가 더 쉬워지지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인보다 훨씬 작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전쟁터의 군인은 생존에 필요한 반응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일어나는구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겁니다.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스트레스를 내적 원인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자,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스트레스가 이 환경에 적응하는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감소시킨다라는 것을 흥분전이 가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3주차 두 번째 시간부터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 외적 요인들 그 요소별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개인 공간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소음도 영향을 미치고, 과밀함도 영향을 미치고, 생활의 변화까지 이렇게 외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이 3주차 두 번째 시간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주차 첫 번째 시간 살펴보았는데 우리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신적 건강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안다. 아셨나요?
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었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가 이 강의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나요? 네, 어떤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들, 외적 요인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를 하고 학습 목표 두 번째는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